오늘은 제가 수면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유럽 수면 인증이 시험 볼 때 외웠던 건데 아드레날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각성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뇌관을 자극을 하면 이 뇌관이 자극이 되는 동안에 전에 했던 유튜브가 기억나시나요? 카페인과 아데노신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으면 더 이상 아데노신이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수면에 대한 부하를 증가를 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가바라고 하는 뇌 자체를 억제시키는 신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을 자는 건데, 그러면 이 루트 각성을 유발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뭔가를 억제를 하면 우리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약,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 불면증 치료제로서 승인받은 카테고리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가바가 뇌 억제하는 약인데, 이것을 증강시키는 약들이 벤조다이아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 효연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더 많이 유발을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오렉신 리셉터, 오렉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기면증 환자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리셉터를 억제하는, 즉 각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약들이 미국에서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던 히스타민 그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들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멜라토닌, 우리가 낮 생활할 때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햇빛이 끊기는, 즉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우리의 수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벤조다이아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불안제라고 하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이런 것들 약들이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들이고요. 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생제인데 우리가 이걸 G드럭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졸피뎀, 그리고 잘레플론, 또 마지막으로 에스조피클론, 이런 약들이 G드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불안해하는 게 이제 습관성을 갖게 되고 내성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이제 항불안제들이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G드럭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졸피뎀이죠. 뭐 스틸록스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 잘레플론도 마찬가지고 에스조피클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약들은 사실은 습관성이나 중독 성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혹시 걱정하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좀 자유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아주 복용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죠. 그리고 고량 양이 많게 사용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안 되지만 조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렉신 안타고니스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세 번째 말씀드렸던 히스타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그 히스타민이라는 게 염증 작용을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막게 됩니다. 비염이나 이런 알러지 환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수면 유도제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안전하게 사용했던 항히스타민제들이 보통 이제 콧물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의 부작용이 졸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이용한 약들이 시판이 돼 있고, 그런 약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 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디펜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입덧할 때 사용하는 독시라민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은 저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디펜하이드라민 같은 경우는 25ml, 50ml 이렇게 시판이 되어 있는데 2주 이상 연속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방광기가 9시간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약을 먹었는데 아침까지도 이렇게 해롱해롱한 겁니다. 잠이 덜 깨가지고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오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독시라민도 마찬가지예요. 방광기가 10시간에서 12시간이라 약 먹고 잠은 들긴 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숙취처럼 계속 증상이 남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히스타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장기간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